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술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만화 그리기, 컷으로 나뉜 만화 그리기를 해볼 거라서요. 일단 만화 그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만화 그리기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만화 그리기 주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자유롭게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상상의 이야기를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대부분의 경우 상상의 이야기를 쓰시면은 누군가가 죽거나 누군가가 없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상한 결론이 나더라고요. 기승전결 없이 갑자기 모든 게 끝이 나버리는 식으로 결론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겪었던 일 중에 주제를 선정하셔서 만화 그리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화 그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야기의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4단계가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만화를 그리는 이야기를 만드실 때도 이 4단계를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쓰시면은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나도 모르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스토리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만화 그리기를 앞서서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이야기의 전체적인 발단, 전개, 절정, 결말 4단계를 일단 작성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야기의 4단계를 작성을 하셨으면 그거에 맞게 이제 컷 구성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스토리보드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스토리보드라는 건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밑그림 그리기처럼 기본적으로 칸의 배열을 좀 나눠주고 이 칸에는 어떤 그림이 들어갈 거야 정도를 정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경우가 보통 4칸으로 구성하는 만화를 많이 그리시는데요. 4칸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칸이 많이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칸이 구성이 될 때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간단하게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만화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장면에는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일어나는 장면을 대충만 그리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침대가 밑그림이니까 일단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침대가 있고 여기에 잠들어 있는 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충 위치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건 밑그림이니까 삐뚤어져도 괜찮고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말이나 대사들, 구성 요소들을 적으시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실제 작품을 만들 때 훨씬 편해지겠죠. 이렇게 되겠구나. 어쨌든 자고 있구나 정도 느낌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알람이 울리는 순간이라고 얘기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간단한 걸 그려서 대충 그린 느낌이 많이 안 난다고 치면은 알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그냥 이게 시계죠. 시계니까 이렇게 생겼겠다, 이렇게 생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거다. 아니면은 이 방식이 아니라 아니면 똑같은 장면 위에 시계가 가 있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화면을 이렇게 구성하겠구나, 해야 되는구나를 아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스토리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침 8시에 눈을 뜨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신없이 미친듯이 씻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표현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걸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세 번째 칸에는 미친듯이 이제 뛰어가는 장면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가방도 대충 들고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뛰어가야겠다. 여기 속도가 지나가는 과정을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그림이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인물이 서 있을 거다, 이런 구도로 진행이 될 거다를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스틱맨으로만 그림을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구도 정도는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러고서 드디어 문을 콱 열었는데 약간 지친 느낌을 주면 좋겠죠? 근데 알고 보니 오늘은 학교 가는 날이 아니더라.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자, 아마 선생님이 이야기를 쓴다면은 학교에 갔더니 뭐 이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할 것 같아요. 자, 스토리보드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칸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칸 구성에 이런 그림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정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일단 스토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생각해 오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리는 과정 속에서 잊어버린다거나 뭔가 변경이 된다거나 없던 것들이 생겨서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그려진 그림이었는데 막상 종이로 옮겨졌을 때 영 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미리 간단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는 게 이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교실에 오시기 전에, 수업 중에 전에 이야기를 정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칸이 구성이 어떻게 될지, 선생님은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칸을 4칸밖에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종이에 따라서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따라서 8칸, 12칸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칸수가 너무 많아지면 아무래도 힘드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칸수를 정하시고, 그 다음 그거에 맞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장면에 뭐가 들어갈지, 각 칸에 뭐가 들어갈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오시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의 구성 요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미술 시간에 배웠던 밑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하셨던 거를 최대한 응용하셔서 이렇게 한 장의 컷 만화를 만드시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재미삼아 이대로만 가면 조금 아쉬워서 여러분들이 만화를 실제로 그리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법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툰이라든가 만화를 많이 보시면 아시는 건데, 실제 이상하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만화를 그리라고 하면은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 만화, 이제 평면으로 된 만화에서는 여러분들이 각 칸에 어떤 선들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위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캐릭터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만약 배경에 이런 식으로 긴 세로선들을 긋는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쵸? 아무래도 조금 다운되어 있거나 좀 우울하거나 좀 서글프거나 혹은 뭔가 잘 안 돼서 좌절하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선이죠. 자, 똑같은 걸 옆에다 그려놓고 이번엔 다른 선을 사용해 볼게요. 자, 완벽히 똑같진 않습니다만 비슷한 캐릭터를 똑같이 옆에다 그려놓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뭔가 느낌이 똑같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뭔가 다운된 느낌이고 여기는 뭔가 기쁘다, 신났네, 퍼져나가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똑같은 캐릭터로 또 다른 느낌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단선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한번 외곽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머리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런 느낌은 주로 이제 놀랐다라든가 깜짝 놀랐던 거 혹은 뭔가 큰 무언 소리를 낼 때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긴 선으로 그리는 게 어렵다라 그러면은 끊어서 그리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려도 어느 정도 느낌이 살죠. 자, 똑같은 캐릭터를 똑같이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선에 따라서 느낌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은 단순히 점 3개만 그렸지만 느낌이 확 전달이 되시죠? 딱히 할 말 없는 상황이구나. 썰렁한 상황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다 더해서 이렇게 바람 표시 같은 거 좀 넣어주신다면은 조금 더 썰렁한 분위기가 잘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웹툰이나 만화 같은 데서 되게 충분히 자주 보셨을 만한 그림입니다. 그쵸?
그치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만화적인 표현 기법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그리고 글로써 많은 걸 전달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컷 만화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응용해서 전체적인 만화의 분위기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칸에다가 글씨를 쓸 때에도 어떤 식으로 칸을 만드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칸에 똑같은 캐릭터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저거 글을 쓰시는 것과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 것과 이렇게 해서 글을 쓰시는 것과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이 그냥 나레이션, 배경 설명, 이렇게 조건이라든가 상황 설명에 하는 주로 이렇게 칸을 쓰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이게 내 속마음이구나, 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이 캐릭터가 입 밖으로 내는 대사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주제를 어떻게 정하시든지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법한 일, 여러분들 주변의 일로 구성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현실적이라서 더 좋고요. 만약에 나는 내 주변의 일이 아니더라도 완벽한 이야기를 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칸의 배치 역시 선생님은 일단 기본적인 4칸 배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꼭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기울게 구성이 되는 것도 다른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은 한 칸은 크게, 다른 칸들은 작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칸에 비해서 다른 칸들이 작게 구성되는 것도 또 다른 느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스토리보드를 꼭 만들어 오시길 바라고요. 이걸 실제로 교실에서 완성해서 이제 4컷 만화 그리기를 하실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화적인 기법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정말로 만화답게 무언가 작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꼭 완성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만화 기법들을 고민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